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중이죠. MB 사저와 관련해서 MB의 과거에 살던 집과 관련해서 화제성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했던 사람 홍성열 회장인데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도 공매를 통해서 사들였다. 7월 공매 때 111억 원의 낙찰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공매를 통해서 또 사들였다는 이런 화제성 기사가 있었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데 추징금, 벌금 이런 것을 미납을 해서 이 집이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업가가 사들였다는 그 기사인데, 제가 이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의 처지가 대선 직전의 처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두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또 이재명 후보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가름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먼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무렵에 한나라당의 유력한 주자였죠. 특히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후보 경선을 해서 이겼을 때고 상대방인 민주당 계열에서 좀 약체가 나왔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권력으로, 자기 미래의 권력으로 거의 확실시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지금 이재명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보다 앞선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민주당의 아마 모레 1월에 후보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 상황인데 당시 2007년의 대선에서 한나라당 유력 주자였던 MB는 BBK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BK. 이 BBK가 투자 자문회사인데, 이 투자 자문회사 BBK가 옵셔널 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했다.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당시 BBK 설립자였던 김경준 씨가, MB가 BBK의 실소유주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려고 했느냐. 자, 이런 논란이 일어났죠. 자, 이것이 지금 그에게 돈 문제, 이런 것이 대장동과 좀 유사한 점이 있고, 자, 그렇지만 이 BBK 실소유주로 MB가 실소유주라는 그런 확정이 유권자들도 좀 가졌지만은 그래도 이명박이 셀러리맨 신화를 이뤄냈고 현대건설 신화를 이뤄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또 청계천 복개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추진력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감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됐죠. 자, 그런데 당선자가 됐을 때 12월에 선거를 하고 2월에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 과정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BBK 특검이 실시가 됐습니다. 지금 대장동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BBK 특검이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인수위 기간에 대통령 당선자가 특검의 수사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BBK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BBK 주가 조작뿐이 아니고 다스의 주식 차명 보유 문제, 또 도곡동 땅 차명 보유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파헤쳤습니다. 다스는 자동차에 납품하는 현대나 이런 삼성 같은 데 납품하는 그런 업체죠. 그런데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 명부상 소유주는 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 논란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말이 있었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계속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것이 이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돼버렸죠. 자, 그런데 지금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수 쪽에서 진보를 공격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구속됐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혐의가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뇌물수수, 배임, 횡령, 직권남용 이런 것이 있는데 이재명도 지금 배임,
혹시 뇌물, 뭐 간접 뇌물 수수 아니면 사후 뇌물 이런 말까지 또 나오는 상황도 또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 이 문제는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도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스 쪽이 김경준을 상대로 해서 140억 원의 반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을 해줬다. 자, 지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불거져 있죠. 상당히 유사한 이런 줄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명, 몸통 의혹을 받는 이재명과 2007년 이명박 후보가 상당히 지금 처한 상황이 유사합니다. 자, 특검 공세가 벌어지는 것, 특검을 해야 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교류하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명박도 변호사비 대납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금 적극적으로 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이 다시 오늘 조간에 불거졌는데 먼저 그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친문단체에서 친문재인 단체에서 이재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는데 이재명이 변호사비로만 변호사 한 명에게 23억 원을 준 정황이 있다.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친문단체입니다. 친문단체에서 이재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 내부의 뭐 헤게모니 다툼 뭐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보다는 이 변호사비 한 사람에게 23억 원을 준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 이재명은 그때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그리고 그 부인 김혜경 씨는 해경군 김씨 논란 그것 때문에 서로 이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그 부부를 변호했던 사람이 이재명 측으로부터 현금 3억 원, 주식 20억 원어치, 그러니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을 합해서 총 23억 원을 변호사비로 지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이재명 2년간 로펌 10곳에서 변호사 30명을 선임을 했다. 30명을 선임을 했다는 기사가 같이 있죠. 그런데 이 30명 중에서 한 명에게 23억 원의 변호사비를 줬다. 이런 의혹이 있다고 이 친문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일인데, 자, 그 변호사는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이태형 변호사인데,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입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 자, 그리고 이 재판 전후로 그때 저희 이낙연 후보 쪽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을 때, 자, 30명의 초호화 변호사를 꾸렸는데,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도 있고, 검사장 출신, 대법관 출신, 이렇게 있는데, 30명의 그 초호화 변호사를 꾸렸는데, 어떻게 재산이, 변동이, 실재산이 3억, 거의 없느냐, 재산 등록을 할 때, 재산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이 돈 어디서 났느냐, 대납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한번 제기를 했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는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 3천만 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재산은 3억 원 줄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3억 원 정도가 변호사비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30명을 선임을 했고, 그리고 이 한 변호사에게 23억 원을 준 정황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 것 아니냐. 자, 그런 의혹이죠. 그리고 이태형 변호사는 2008년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그만두고 변호사를 했는데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부인 그 김혜경 씨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기소 중지 처리를 했죠. 물론 그때 근무할 때는 아니지만 그 변호를 했을 때, 그래서 정관예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냐면은 이태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또 다른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시민단체 대표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취록도 있다고 하니 이 녹취록이
나오면은 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전환사채로 20억 원을 받았다는데 그 기간에 이태영 변호사 수임 기간에 전환사채를 3년짜리 전환사채를 20억 원 이상 발행한 기업을 조선일보가 찾아보니 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한 곳이 있는데 그 기업에 이태영이 2019년 12월에 그 기업의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 외에도 이 기업의 다른 계열사에 지금 이재명 캠프 소속 참모 여러 명이 비교적 최근까지 사회이사로 있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에 이재명 지금 참모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최근까지 사회이사로 있었고, 이재명이 20억 원 그 전환사채를 주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태영 변호사도 최근에 그 기업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있었다. 자, 그러면 뭔가 이 커넥션이 보이는 것이죠. 동아일보도 뭐 이렇게 크게 실었습니다.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아닌 23억이다. 뭐 이재명 쪽은 명백한 허위다. 그러지만은 녹취록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금 이런 호화 변호사단을 꾸려서 결국은 무죄 선고를 받았죠. 무죄 선고를 받아서 도지사직도 유죄를 하고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변호사뿐이 아니고 변호사를 이렇게 초화로 꾸린 것뿐이 아니고 이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야기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이 무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대법관 시절에 이후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가서 하는 일 없으면서 월 2억 원씩 연봉 2억 원씩을 받았다. 자, 그런 의혹이 제기돼 있고, 심지어 50억 원을 받기로 한 클럽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것을 연결시킨 사람이 화천대유의 김만배 아니냐, 법조 출입기자 김만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대법원 출입 기록을 보면은 그때 김만배 씨가 재판을 전후해서 8번이나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을 했다. 자, 그런 것까지 다 그 자료가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이 김만배 씨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때 출입기자라서, 대법원도 출입하고 법조 출입기자라서 내가 그 대법원 그 청사에 있는 이발소에 가려고 들어갈 때 어디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발소에 가려고 내가 그냥 권순일 방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기록이 8번 남아있는 것이지, 권순일 방에 간 건 뭐 몇 번 안 되고 이발소에 가려고 했다 이렇게 엉뚱한 변명을 했는데, 대법원이 그것을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발하러 대법원 갔다는 김만배. 그런데 대법원은 아니 그거는 대법관 어디 간다고 하면 대법관 출입 허락이 있어야지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 청사에서 출입 기자라도 뭐 국회 같은 데는 출입 기자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그 패스를 하는데, 출입증을 태그를 하면은. 근데 대법원은 이 출입 기자라도 어느 방에 간다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그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순일 방에 간다 그러면은 권순일 방에 이 경비가 전화를 해서 아무개 기자가 거기 간다고 하는데 출입해도 될까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들어간다는 그 시스템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방에 간다고 했다가 권순일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발소에 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그러니까 김만배가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한다 이렇게 쓴 거다 했는데, 이발소 가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변명이란 이야기고, 김만배의 거짓말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난 것이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재판 거래가 있었다. 재판 거래도 있었다. 변호사비 대납뿐이 아니고 재판 사주 의혹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김만배 거짓말 정황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YS DJ 때 청와대에 출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청와대 본관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준축안에만 있다가 브리핑만 받는데, YS DJ까지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청와대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그거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꼭 어떤 비서관을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은, 저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 본관으로 들어가면서, 본관 이발소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비서관실을 방문하는 것이죠. 비서동을 방문하는 것이죠. 이발소는 안 가고. 그런데 거꾸로 지금 김만배는
비서실에 간 그 출입기자가 이발소에 간다고 하고 대법관을 만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발소 간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권순일 이름을 댈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탄로난 것이고, 자, 어쨌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이 재판 거래 의혹까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장동 스캔들 기사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은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띕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열심히 취재를 하기 때문이겠지만은 이낙연, 지금 이재명과 겨루고는 이낙연 후보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정치부도 오래 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과거에 민정당에 같이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캠프의 핵심인 윤영찬 의원도 동아일보 정치부 출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아일보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뭐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낙연 캠프의 서른 총괄선대위원장은 그런 말들도 했죠. 우리에게 제보가 쌓이지만 차마 공개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제보들이 혹시 동아일보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그 제보들을 확보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 동아일보 오늘 일면 톱은 성남시 의회 의장, 어제 성남시 의회 의장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천대회에 근무하고 있다는, 지금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의장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인데, 성남시 의회 의장도 30억을 받았고 성남시 의원도 20억 원을 받았다. 완전 돈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총 이렇게 로비할 수 있는 실탄이 350억 원이다. 이런 말이 정형학 그 회계사 녹취록,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장난 같은 뭐 30억, 50억, 20억 이런 것이 장난처럼 오고 간, 자, 그런 정황이 또 녹취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학 녹취록에 들어가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만배의 금품 로비 언급 내용이 담겼는데,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2010년에 정형학 등이 써준 원고를 전달받아서 시의회에서 그대로 읽고 1억 원을 수수료 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최윤길 씨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선 시의원을 지냈는데, 2010년에 그 정영학 등 그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원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 가서 시의회 가서 좀 읽어달라. 뭐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의 대장동 사업 추진 근거가 된 주민 연명부가 위조됐다. 이렇게 읽어달라. 그래서 그대로 읽었죠. 그대로 읽어서 결국 LH가 철수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주민 연명부 위조 의혹이 LH가 이듬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 자,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시의장 하면서, 그때는 이제 원래는 그 국민의힘 계열 소속이었는데 민주당으로 또 당적을 바꿨다고 합니다. 당적을 바꿔서 시의회 의장을 지냈는데, 의장 재임 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최윤길 씨를 성남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또 임명을 했고, 자, 그리고 하천대유에서 지금은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 그런 이 커넥션이 기가 막히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민주당 개변이 또 나옵니다. 대장동 게이트, 이런 그 이재명이 연루된 의혹들이 막 나오는데, 대장동 게이트의 근본 원인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MB 정부에 있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그 3면부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민간에 특혜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 외압에 LH 개발이 막힌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남시 의원이 그 민간 사업자들이 써준 대로 읽어서 LH가 철수를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그 시기가 이명박 정부 때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종의 궤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LH의 판교 대장지구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용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외압을 통해 사업을 포기하라고 했다는 이유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책임론으로 LH 개발이 여기저기서 막혔다. 이명박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 LH가 철수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장동까지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LH가 철수를 했고 민간 공동 개발이 시작됐는데 그 과실은 이재명 주변에서 다 독차지를 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는 지금 한창 대선 중인데 모레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구속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제기를 했죠. 설훈 공동선대위원장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구속 상황 가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선 본선을 앞두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명박이 아니고 이재명 구속 상황도 가상을 해야 된다. 지금 뭐 경선을 중단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후보 교체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깔아놓는 것이죠. 그것을 깔아놓는 이야기고 이재명 쪽에서는 국민의힘을 대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훈 선대위원장이 유동규 키맨인 핵심 측근인 이재명의 핵심 측근 유동규가 배임 이후로 구속이 됐는데 그 위에 있는 이재명 지사가 같은 혐의를 받아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결정적인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경선 승리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장동 의혹의 파장에 따라서 당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경고를 날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이름도 비슷하네요. 두 사람이 또 닮은 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부에서 같이 이렇게 커넥션을 이뤘던 내부에서 고발자가 본인이 살려고 고발을 해서 이 몸통이 이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 거 똑같죠. BBK의 명목상 대표였던 창업자였던 김경준 씨가 이명박을 올감했다면은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재명을 올감매고 있는 이 상황도 닮았습니다. 자, 그런데 김경준은 나중에 구속이 됐죠. 주가 조작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정영학도 이 게이트에 핵심적으로 연루된 인물이기 때문에 제2의 김경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을 했지만 본인도 구속이 되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구속이 됐죠. 그러면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는데, 자,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뭐 수사받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제보한 건 제보한 거고 검찰에 녹취를 제보한 것은 아마 본인의 죄를 좀 경감해 보려고 한 것인데 그렇다라도 공익 신고자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정영학 씨는 그 전에 2015년에 수원지검이 그때도 대장동 관련해서 개발비리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본인이 적극 협력을 해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녹취록, 이런 것, 그때도 적극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녹취록이나 자술서 이것을 내서 감경을 노린 것 같다. 그런데 검찰은 사업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공범이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은 거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민주당,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후보 쪽에서 구속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죠.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내부 갈등, 바로 모레면은 후보가 결정되는데, 이 민주당 내부 갈등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은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배임 공방, 민주당 경선 마지막 사흘 전쟁이 시작됐다. 모레까지 사흘 전쟁이 시작됐다. 이 중앙일보 톱기사고, 조선일보는 금기어까지 등장했다. 대장동에서 갈라진 여, 금기어, 구속. 자, 자기 유력한 대선 후보 구속되면 어떡할 거냐.
이 이야기가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쪽은 배임 혐의를 언급하면서 후보 구속 상황 가상할 수 있다. 그러니 이재명 쪽에서 국민의힘 대변하느냐. 대장동은 전무후무한 성공사업이다. 자,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겠죠. 그리고 또 이 보통 과거에도 이렇게 어떤 정치권을 수사를 할 때 보면은 이 수사기관이 구색 맞추기를 합니다. 여당에 무엇을 잡아내려고 할 때 야당도 몇 명을 끼워서 같이 해야지 이 정치 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죠. 그래서 경중은 있지만은 같이 구색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구속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수사를 하는데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윤석열에 대한 이 수사 포위망도 좁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주변 겨누면서 압박하는 공수처와 검찰 대선 변수될까?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도 좀 뭐 고발 사주 이런 것으로 겨누고 있죠.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녹취 파일 복구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그 관련자를 구속을 했고 곧 김건희 씨를 소환할 듯하다. 자, 그런데 이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 시비가 있었고 이어서 강사 지원, 대학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뭐 교사 생활을 했다. 이 이력서가 허위 가짜인 것 같다. 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서울교육청에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이 근무했다는 초중고 경력이 확인이 안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겨레가 보도를 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이번에는 김의겸 의원, 김의겸은 한겨레 기자 출신이죠. 김의겸 의원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것을 또 실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예술의 전당 대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개인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진짜라면. 그런데 뭐 예술의 전당 대관 특혜 의혹 같은 것은 예술의 전당 쪽에서는 경쟁사 전시 실적이 없어서 선정을 했다. 경쟁하는 사가 실적이 없어서 선정했다. 뭐 이렇게 해명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개인의 문제는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의 문제들입니다. 결혼하기 전의 문제들이고 그리고 지금 역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의 어떤 뭐 행정 문제, 경력 문제, 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이런 것들을 탈탈 터는 그런 또 대선은 유례가 없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번 주말을 지나면은 여야 모두 후보 윤곽이 좀 드러납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은 4강이 확정이 됐고 민주당은 주말에 이재명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가 확정된 이후가 더 드라마틱한 전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후보 교체로 나올 수도 있고 검찰 수사로 정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차기 대선도 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 이 어떤 풍향계가 판가름 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